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내신 폭망했지만 나는 더 좋은 대학 간다 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신 보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고 슬플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내신 폭망했어도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내신이 1점대 중후반 또는 자사고라든가 외고생들 같은 경우는 2점대 초반 또는 중반 또는 외고생들은 3등급까지도 내신 종합전형으로 서울권 대학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반고라면 내신 1점 후반대나 2점대 초반이라고 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논술에서는 내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상관없이 내신이 5등급이어도 심하게는 6등급이어도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을 제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제가 논술을 강의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 논술의 매력을 너무나 모르고 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논술을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수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라는 걸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논술 강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서 내신은 비록 못 봤지만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또는 내가 꿈꾸던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또 그 사실을 통해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논술에서 내신 반영의 비밀. 내신 1등급하고 5등급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실제 반영을 할 때 1점 내지는 2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거는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 홈페이지 가면 대학들이 밝혀놓은 실제 반영 점수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2등급까지 친구들은 본인들이 내신으로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해서 논술에 전혀 지원을 안 합니다. 보통 3등급부터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3등급 친구들과 5등급 친구들이라면 점수차가 결국은 한 0.2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등급 친구들도 붙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6등급 친구 경희대 합격을 했죠. 예전에는 한양대를 7등급 친구도 붙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내신이 안 좋은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죠. 내신이 안 좋아도 실제 대학들이 반영하는 비율들은 이렇게 굉장히 낮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신이 낮더라도 논술에 도전하면 내신을 나보다 훨씬 잘 보고 그런데도 그 친구보다도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점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약 10위권으로 정해져 있다면 더 이상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논술로 내신에 거의 반영을 안 하는 제한 등급이 없는 연세대부터 이 대학부터 우리가 밑에 15개 대학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합격과 불합격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미 내신 점수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또한 3수 이상 친구들은 비교 내신 거의 반영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라든가 아주 유명한 외고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내신이 아니라면 또한 내신이 1점대 초반이 아니라면 논술로는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신 못 봤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논술에 대해서 많이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논술이 왜 수능보다 훨씬 좋은가? 논술로 수능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의 수험생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것 자체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제한 등급이 없죠. 한양대 수능 제한 등급이 없죠. 제가 예를 많이 들고 있는 경희대 2개 합이 5죠. 그렇다면 사탐1, 국어 4, 나머지 9등급 맞아도 된다는 것이죠. 외대 같은 경우도 2개 합이 4입니다. 2개 합이 4면은 사탐 1 맞았다, 그럼 국어 3 맞았다, 나머지 과목 9등급 맞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적인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사탐이 1이고 국어가 3인데 영수가 4등급이 떴다. 대한민국에 갈 대학은 없죠. 갈 대학이 없는 그 수능 점수로 나는 외대를 갈 수 있다. 엄청나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할 시점에 왔다는 거죠. 야, 내가 수능 과목 하나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한 과목의 점수가 2등급으로 올랐다고 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이 3이 됐을 때 2, 3, 3 역시 서울권 대학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지방 군입대도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2, 3, 3이라면 5, 2, 3 합치면 경대를 갈 수 있네. 2개 합이 5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라도 2를 더 맞는다면 합이 4가 되면서 서울에 있는 동대, 건대, 외대 다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논술이라는 것이 수능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요. 이제 재수생들은 압니다. 수능이라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해도라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점수가 수직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논술은 드라마틱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논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지라도. 또 한 가지 논술이 수능보다 좋은 건 6번의 수시의 기회가 있잖아요. 수능은 3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보통 가장 많은 대학은 3문제, 보통 2문제, 어떤 대학은 1문제인데 그 시험 시간이 적은 대학들은 90분, 100분, 120분까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평균으로 2문제를 풀기 위해서 10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3개, 4개의 제시문들이 비문학으로 말하면 비문학에 비해 길이가 절반 정도 수준이고 난이도는 거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국어 한 과목만 비교해도 국어는 45문제를 80분 동안 수많은 지문들을 16페이지를 읽어야 되지만 논술은 100분 동안 한 2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어떤 지문만 읽고 답을 쓰면 된다는 거죠. 수능 전 과목이 아닌 한 과목과의 비교해서도 훨씬 논술이 유리하죠. 또 한 가지, 국어를 1년 내내 해서 한 등급이 올랐다고 했을 때 내 대학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논술은 내가 드라마틱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논술이 수능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제 강의, 국어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대부분 논술을 같이 문과생들은 병행하는데 종종 이과생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과생인데 나는 이과의 계열에 특별히 관심 있는 과가 없다. 그런데 좋은 대학은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논술로 우리가 교차 지원을 하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저는 문과가 아니라서 사탐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논술은 사탐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결코 문과한테 유리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로지 논술은 정답을 찾아내는 독해력이기 때문에 국어 독해력 실력이 있으면 논술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사탐 지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과생 같은 경우 문과 상경 계열 중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 수리 논술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리 일단 영역들이 조금은 이과생들한테 유리하겠죠. 문과생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이과생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했을 때 상경 계열로 왔을 때 수리 논술 쪽으로 지원하면 굉장히 유리하고 대학을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문과생들 같은 경우 반대로 수학이 약하다고 해서 논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상경계열이라고 모든 대학이 수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리가 약한 친구들은 수리가 없는 상경계열 대학들을 지원을 하면 되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4번째 논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이라는 것은 사탐 지식이라는
배경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각 대학들이 논술을 보고 나면 논술 답안지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도 붙이는데 제시문과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넣으면 감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시문이 4개가 나왔는데 문제는 400자, 500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제시문들의 핵심을 다 언급하기만 해도 400~500자예요. 그런데 핵심을 넣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다 지식을 어떻게 넣습니까? 400~500자를 쓰라는 이야기는 절대 너는 지식을 넣을 그런 여력은 없어. 넣지 마. 라는 걸 단정적으로 말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글쓰기를 잘해야 되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글쓰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면 그거는 온리 국문과나 문창과여야 합니다. 논술은 글쓰기 능력과 상관없이 서로 달라 보이는 영역, 문학작품, 철학지문, 경제지문 이런 것들이 섞여 나왔을 때 그들을 공통적으로 묶고 있는 내용, 공통적인 범위에서 상대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단어들만 꼭 들어가게 연결만 하면 그게 합격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능력 좋으면 합격에 좀 더 유리하겠지만 그것이 정답을 찾아내서 글을 잘 쓰지 않은 이상은 그 글쓰기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글쓰기 능력이 전혀 없어도 정답만 제대로 찾아낸다면 그것들이 다 들어간 상태, 핵심어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어설프게 쓴 것이 더 합격이 높은 답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논술은 온리 독해력을 묻는 겁니다. 서로 다른 제시문들을 관통할 수 있는 그 논리 구조를 저는 그거 중심으로 해설을 하고,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따로 배경지식 자료 같은 게 절대 나가지 않고 어떤 대학 기출문제를 풀어도 배경지식을 1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이 제시문들은 어떤 관계에 있네? 그러면 제시문들 중에서 제일 쉬운 제시문을 골라서 그러면 이 제시문을 기준으로 나머지 제시문들도 이런 범위 안에 있겠네?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관계니까 가제시문이 주관적인 걸 강조했다면 나제시문은 그럼 객관적인 걸 강조할 수 있겠네? 지식탐구라는 공통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단어들을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만 골라내면 이제 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 오히려 제 강의를 듣게 된다면 논술을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샘플로 작년에 중앙대 기출문제를 하나를 제가 예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논술에서 중앙대가 3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2문제만 가져왔는데 문제에서 제시문들의 핵심을 이미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논술이라는 건 문제에서 내가 어떤 것들 찾아내고 어떤 범주로 일과되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1번 문제에서 가부터라는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들이 나온다. 그럼 서로 다른 작품들이 나오지만 이거의 주제는 생각의 전환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됐지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또 써 있어요, 문제. 그러면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생각이 X에서 Y로 바뀌었네? 바뀌어서 뭘 깨달았지? 깨달은 부분만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문제에서 찾아야 될 3가지 범위를 알려준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생각이 전환됐는가?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깨달은 건 무엇인가? 이미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문을 처음 보든 그게 철학 지문이든 문학 작품이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2번째 문제를 볼게요. 인옥과 회기의 대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라제의 시문을 보면 희곡입니다. 이때 회기의 태도, 대화 내용을 통해서 회기의 태도를 말하는 제시문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평가라는 것은 말의 내용을 기준으로 말을 봤더니 칸트의 정언명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언명명 전혀 몰라도 돼요. 개인적인 어떤 나의 규칙이나 준칙이 보편적인 거와 맞아야 된다. 맞지 않으면 너는 개인적인 건 도덕이 될 수가 없다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오는 거. 회기를 봤더니 회기가 읽어냈을 때 의사인데 나는 나의 이익, 내가 손해나는 환자들은 절대 치료하지 않아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회기가 자기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준칙이에요. 근데 보편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보편적인 의사들은 생명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너는 비도덕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기가 그럼 올바른 의사생활을 태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바와 사에서 찾아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와 사를 봤더니 또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회기가 올바른 의사생활을 하려면 나의 개인적인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바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를 통해서 회기는 올바르게 가려면 너 개인적인 거에 머무르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의사로서의 능력과 사명을 발휘해. 근데 사작품을 봤더니 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인도 시를 쓰지만 개인적인 이익은 돈이 잘 되진 않지만 이 시라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회기 너는 의사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 공동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비록 개인적으로 이익이 좀 덜하더라도 의사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삭탄 지식도 어떠한 배경 지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 답을 다 알려줬고 이 범위 안에서 그것만 찾아서 독해를 하면 되는 거죠. 중앙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 늦지 않았으니까 논술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